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고등학교 수학을 강의하고 있는 이한희 선생입니다. 네, 오늘은 속도와 가속도의 미분의 활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이다 라는 거를 했을 거예요. 물론 여기서 말하는 속력은 일정한 속력을 얘기를 하고요. 만약에 100km로 3시간 동안 이렇게 가게 되면은 이 두 개를 곱해서 이동거리는 300km입니다. 라고 하는 거를 갖다가 푸는 거를 초등학교 때 했었을 거예요. 근데 이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이라고 하는 거를 이 거리라고 하는 거를 정확하게 그 t에 대한 함수로 ft라고 하는 위치로 이렇게 환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건 수직선상에서의 위치이기 때문에 이게 x라고 하는 게 들어가지만 우리가 x가 끼어 들어가게 되면 왠지 x를 초점으로 미분해야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이 x라고 하는 문자를 살짝 빼고 여기는 ft라고 하는 이런 함수로 보도록 할게요. 그런 다음에 시간을 t라고 놨으니까 속력은 여기서 뭔지 모르겠지만 요 위에 있는 거에 대해서는 100t와 같은 이와 같은 형식으로 쓸 수가 있을 겁니다. 근데 여기서 이 위치를 갖다가 ft라고 하는 이런 함수식으로 쓰게 되면은 우리가 이 속력이 일정한 요런 거 이외에 막 속력이 요게 플러스가 됐다가 또 마이너스가 됐다가 속력이 마이너스가 되면 방향이 부여가 되는 거기 때문에 속도라고 이렇게 말을 바꿔서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속도가 플러스가 됐다가 마이너스가 됐다가 이게 위치가 또 앞으로 갔다가 뒤로 갔다가 또 빨리 가기도 하고 천천히 가기도 하고 이런 거를 갖다가 한꺼번에 식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ft와 같은 이런 형식으로 위치를 표현을 하면 여기 있는 이 위치는 위치를 미분했을 때 나오게 되는 f't가 바로 속도가 됩니다. 위치를 미분하면 속도, 그 다음에 속도를 한 번 더 미분하면 속도의 순간 변화율인 가속도가 나온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일단은 요거를 수직선상에서 그 좌우로 움직이는 수직선상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0이라고 하는 원점을 지니고 있는 x축, 즉 ft라고 하는 함수는 x라고 하는 이런 수직선상의 위치로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이게 x가 들어가게 되면 여러분들이 아까 얘기했네요. 이게 x를 미분해야 될 측면으로 보게 되는데 그게 아니라 이 x를 t에 대해서 미분을 한다 라고 해서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그래서 d, x, dt 이런 식으로 읽고요. 여기서 요만큼은 이게 하나의 기호 취급을 하는 거라서 이걸 dt분의 dx라고 이렇게 분수의 형식으로 읽으시면 안 됩니다. dx, dt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요거를 두 번 미분했을 때의 가속도 같은 경우는 x를 t에 대해서 두 번 미분을 했기 때문에 기호 전체에다가 이렇게 제곱 형식으로 이렇게 표시를 해주시면 이게 가속도가 됩니다. 그래서 가속도, 속도 이런 식으로 이렇게 쓸 수가 있고요. 좀 도입하는 개념 자체는 이거 되게 어렵네 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어쨌든 위치를 미분하면 속도, 속도를 미분하면 가속도다 라고 이렇게 간단하게 알고 있으면 우리가 식을 쓰기만 하면 이 전체적으로 문제가 술술술 풀리게 될 겁니다. 그럼 첫 번째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위치 x를 갖다가 이와 같은 t에 대한 관계식으로 이렇게 주어졌으면 여기 있는 거 1번은 t가 3일 때 전피에서의 속도와 가속도를 구하시오 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요 x를 t에 대해서 미분한 거, 이거 막 미분한다고 해서 x니까 1, 얘는 x가 없으니까 0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속도 가속도에서는 미분하게 되는 대상이 t라고 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이 시간을 미분을 하면 3t 제곱 마이너스 4t 마이너스 4 이와 같이 쓸 수 있으니까 요게 3일 때 요거를 v라고 이렇게 쓸 수 있는데, v가 t가 3일 때를 쓰게 되면 3을 여기다 집어넣어서 27 마이너스 12 마이너스 4는 16이니까 11. 네, 이와 같은 형식으로 이 전체 식을 이렇게 구성을 해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간단해요. v는 속도, 그 벨로시티 해가지고 이거 속도를 v만 따온 거예요. 그 다음에 가속도는 왜 A인지 까먹었는데 아무튼 가속도는 요거는 A라고 하고 여기 있는 V를 한 번 더 T에 대해서 미분을 하면 됩니다. dv dt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 있는 이 식을 갖다가 한 번 더 미분한 식으로 6t-4 이와 같이 써주시면 되고, A에다가 T 대신 3을 집어넣은 T가 3일 때의 가속도는 6, 3, 18 4는 12로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14. 네, 잘 말해줬어요. 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전피가 운동 방향을 바꿀 때의 시각도 마찬가지 방법으로 똑같이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걸 운동 방향을 바꿀 때의 시각은 이 속도가 x를 t에 대해서 미분한 3t 제곱 마이너스 4t 마이너스 4와 같은 이런 속도에 대한 식이 속도가 양수이면은 앞쪽 오른쪽으로 가고 있고요. 수직선상에서 오른쪽, 속도가 음수이면 왼쪽으로 가고 있고, 이런 식으로 속도가 이 플러스 마이너스일 때 운동 방향이 바뀝니다. 그러면 양수에서 음수로 가든가 혹은 음수에서 양수로 가는 그 순간을 꼽으면 되기 때문에 이 V가 부호가 바뀌게 되는 요 시점을 갖다가 보시기만 하면 됩니다. 그럼 요걸 갖다가 인수분해를 하게 되면 3, 1, 2, 2 마이너스를 아래짝에다 주면 되니까 3t 플러스 2 t 마이너스 2 이와 같은 식으로 전체를 정리할 수 있고요. 요 t가 요 전체 x를 t에 대해서 미분한 건 v니까 여기 있는 거를 갖다가 t를 마이너스 3분의 2와 2일 때 v가 0, 0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동거리인 x, 그 위치인 x가 요와 같은 형식으로 표시가 되고요. 풀 증가, 감소, 증가 이런 식으로 이 전체가 형성이 됩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거는 우리가 시각이라고 하는 거는 0초, 지금 현재가 0초이기 때문에 과거는 보는 게 아니니까 여기는 0초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점점 감소를 하다가 여기서 이 2일 때 그 증가를 하게 되는 이런 식으로 이 전체 그래프가 그려지고요. 0일 때를 기준으로 해서 처음에는 이렇게 뒤로 갔다가 t가 2일 때 방향을 바꿔서 앞쪽으로 가게 되는 이와 같은 형식으로 이 전체를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거는 운동 방향을 바꿀 때 시각 t는 2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가속도가 2인 순간에 전피의 위치를 구하시오 라고 하는 거는 이거 괜히 지웠네. 이거 v는 x를 시간에 대해서 미분한 거니까 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v를 갖다가 한 번 더 dv dt 이런 식으로 미분을 하게 되면 가속도가 나오니까 6t-4 이와 같은 식으로 전체를 쓸 수가 있죠. 이렇게 썼을 때 여기 있는 거를 가속도가 2인 순간의 전피의 위치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요게 2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면 6 해서 t는 전체적으로 1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t를 다시 x에다가 t 대신 1을 집어넣어서 표현하면 1-2-4는 마이너스 5와 같은 형식으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위치가 마이너스 5라고 얘기하는 거는 수직선상에서 왼쪽에 있다 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여태껏 생각했던 게 여기는 이 x는 가로축에 있는 거를 갖다가 얘기를 하는 건데 함수라는 거를 할 때 x가 변함에 따라서 y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이거를 초점을 두어서 표현을 했으면 여기서 t에서 x로 가는 속도, 가속도, 이동거리, 그 위치와 같은 요와 같은 식에서는 시간이 움직임에 따라서 여기 x축에서 어떠한 방향으로 이렇게 움직이게 되는지 혹은 어느 위치에 가게 되어 있는지 라고 하는 거를 갖다가 본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함수의 결과물이 여기 수직선상에서의 점의 위치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렇게 마찬가지로 또 다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t에서의 속도 vt의 그래프가 요거 같을 때 요거는 vt의 그래프니까 우리가 앞에서 미분에 대한 얘기를 했을 때 f't의 그래프를 주어준 거랑 똑같은 얘기예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을 때 첫 번째 기억은 t가 a일 때 점 p에서의 가속도는 0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여기서 가속도는 이 t를 한 번 더 vt를 한 번 더 미분했을 때 나오게 되는 거죠. 속도를 미분하면 가속도니까. 그럼 속도를 미분해서 가속도를 만든다고 하는 거는 여기 있는 게 기울기가 양수이면은 가속도는 양수이고 요 a라고 하는 점에서는 기울기가 0이기 때문에 순간 변화율이 0, 즉 가속도가 0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억은 아니게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0부터 t 그 다음에 a까지의 점 p의 가속도는 일정하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가속도가 이렇게 점점 가속도는 이 점에서의 기울기인데 이 점에서의 기울기인 순간 변화율이 점점 변하죠. 여기 이만큼에서 이렇게 0까지 서서히 이렇게 작아지게 되는 꼴로 변하기 때문에 니은도 아닌 거고요. 그 다음에 t가 a일 때와 t가 c일 때 전피의 운동 방향은 서로 반대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여기 a일 때는 운동 방향이라고 얘기하면 가속도의 속도의 방향이라고 얘기를 했었죠. 속도가 양수일 때와 음수일 때 속도가 양수이면 오른쪽, 속도가 음수이면 왼쪽이니까 여기 A는 속도가 양수가 돼서 오른쪽으로 움직이고 있는 상태고요. 그 다음에 C는 속도가 음수니까 왼쪽으로 움직이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운동 방향이 서로 반대이다. 맞는 얘기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0부터 2까지 사이에 있는 t에서 점 p는 운동 방향을 2번 바꾼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운동 방향이 바뀐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속도의 입장에서 속도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혹은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바뀐다 라고 하는 식으로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B점과 D점 이렇게 2번 있죠. 그래서 요 리을도 맞는 게 되는 겁니다. 이게 마치 뭔가 좀 약간 좀 거창해 보이는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여러분들이 이 미분을 접하지 않은 상태에서 여기 과학에서 그 물리에서 요 VT의 그래프를 봤을 땐 진짜 머리가 아픈데, 이게 이동거리가 미분하면은 속도, 위치가 미분하면 속도, 또 속도를 미분하면 가속도가 되기 때문에 그 미분의 입장에서 생각을 하시면 진짜 뭐 별거 아니에요. 운동 방향이다 라고 얘기하면 속도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속도의 부호가 바뀔 때니까 이걸 미분했을 때 극대값, 극소값이 되는 거를 갖다 찾으면 되는 거죠. 위치가. 그래서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속도와 가속도의 활용에 대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앞에보다 더 쉬워요. 여기 있는 거를 h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이와 같은 형식으로 표현을 했기 때문에, 요거는 물론 만약에 그래프를 그리게 되면 h는 이렇게 세로 수직선이 될 거고, t는 지면 0에서부터 여기서 시간, 던졌을 때 이동하게 되는 시간, 그렇게 이 전체를 갖다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런 식으로 하게 될 건데, 그러면 공이 최고 지점에 도달할 때 지면으로부터의 높이라고 하면 요 h를 갖다가 다시 t에 대해서 미분을 해버리면 되겠죠. 그러면 10t 이와 같은 형식으로 나오기 때문에 요게 0이 되는 순간에 t는 3 이렇게 됩니다. 그럼 공이 최고 지점에 도달할 때 라고 하는 거는 공이 쭉 올라갔다가 내려가게 되는 이와 같은 형식으로 그려질 건데, 2차함수 그래프를 빌어서 표현을 하면 2차함수 그래프는 가로가 t, 세로가 h인 식으로 그렸을 때 t가 3일 때 쭉 올라갔다가 쭉 꺾이게 되는 이와 같은 형식으로 전체가 그려지게 됩니다. 그러면 요 t는 우리가 위치가 오른쪽으로 가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기 제자리에서 던져서 위쪽으로 던지게 되는 이와 같은 형식으로 표현을 해보면 0에서 시작해서 쭉 올라가서 3초일 때 공중에서 멈췄다가 다시 쭉 내려오게 되는 이와 같은 형식으로 h가 변화하게 됩니다. 그럼 이렇게 생각을 했을 때 쭉 올라갔다가 잠깐 멈췄다가 다시 빠꾸하게 되는 요 순간이 지면으로부터의 높이가 가장 높을 때니까, 그럼 즉 요거는 미분했을 때 극대값 극소값과 같은 이 극값이 되게 되는 t를 골라서 요거를 위치에다가 다시 넣어주시면 됩니다. 따라서 h에다가 t 대신 3을 집어넣어주면 90-95, 45 해서 답은 45. 뭐 여기서 높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단위까지 미터로 정확하게 이렇게 써주시기만 하면 되겠네요. 뭐 그렇게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또 공이 다시 지면에 떨어지는 순간의 속도,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 떨어지는 순간의 t를 구하면 되니까 dh를 갖다가 dt로 미분을 하게 되면 30-10t가 돼서 여기서 이게 붕 올라갔다가 다시 떨어지게 되는 순간에서 t와 h의 그래프를 그려보면 이와 같은 형식으로 쓸 수 있기 때문에 여기가 3이니까 h 자체가 0이 되는 거, ht라고 하는 거를 5t로 묶어서 인수분해를 해주면 6-t 이와 같이 되기 때문에 h가 0이 될 때는 t가 0일 때와 t가 6일 때 이와 같은 형식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럼 t가 6일 때의 속도를 구하시오 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v에다가 t 대신 6을 집어넣으면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답이 나옵니다. 마이너스 30으로 이렇게 쓸 수가 있으니까 속도는 여기서 주어져 있는 단위인 초, 그 다음에 미터라고 해서 미터 퍼 세크 이렇게 전체적으로 써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요거를 시각에 대한 변화율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게 이 위치라고 하는 거를 위치를 ft와 같은 형식으로 t에 대한 함수로 표현을 했으면 요 ft를 갖다가 t에 대해서 미분을 했을 때는 속도, 위치, 속도 요런 식으로 전체를 쓸 수가 있는데, 그러면 이 위치가 아니라 이번에는 길이를 갖다가 lt, 시간에 대한 길이에요. 그래서 lt라고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면 여기는 길이의 변화율, 길이의 변화율은 시간에 대한 변화율이에요. 여기선 말을 안 해도. 그래서 요 변화율은 LT를 갖다가
t에 대해서 이렇게 미분을 하면 되고, 이거를 넓이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st에 대한 변화율을 dst, dt 이와 같은 형식으로 이 전체를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뭐 여기서 L이라고 하는 식은 t에 대한 식이니까 이와 같이 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여기는 이 t를 이렇게 지워서 이렇게 표현해도 괜찮아요. 그럼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정리할 수 있고요. 요거에 대한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시각에 대한 변화율은 여기 아래 그림에서와 같이 여기 1.5m의 키를 지니고 있는 이 민수가 여기서부터 가로등 바로 밑에서 출발해서 앞으로 이렇게 2m/s의 속도로 걷고 있다 이거예요. 여기에서의 속도의 방향은 왼쪽이 되겠죠. 그래서 왼쪽으로 이렇게 쭉 지나가고 있을 때 민수의 그림자의 앞끝 요게 움직이는 속도를 구하시오 요거입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이 점의 위치를 우리가 시간 t에 대해서 표현을 할 수가 있어야겠죠.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표현을 해주기 위해서 비례식을 한번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그림자 끝의 위치를 y, 그 다음에 민수의 현재 위치를 x라고 이렇게 놓게 되면 여기서 요 작은 삼각형 요거와 큰 삼각형 요거는 서로 닮음이 되니까 닮음에 대한 비례식을 세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작은 삼각형의 밑변인 y-x 대 큰 삼각형의 아랫변인 y, 이거는 작은 삼각형의 높이인 민수의 키 1.5m 대 큰 삼각형의 높이인 가로등의 높이 4.5m 네, 이런 식으로 이 전체 식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거를 쭉 정리해 가지고 써주시게 되면 y는 2분의 3x 이와 같은 식으로 쓸 수 있는데, 여기서 이 x라고 하는 거는 가로등 바로 밑에서부터 출발을 해서 일직선으로 2m/s의 속도로 걷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이 x는 t라고 하는 시간이 지난 이후에는 x는 2t라는 식으로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y는 시간 t에 대해서 3t라고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그럼 그림자의 앞끝이 움직이는 속도는 위치인 y를 시간 t에 대해서 미분하면 속도가 나오기 때문에 이게 바로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속도가 나오게 됩니다. 속도의 단위는 여기서 주어진 단위로 이렇게 그대로 써주시기만 하면 돼요. 3m/s 라고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민수의 그림자 길이의 변화율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민수의 그림자 길이의 변화율은 요 방금 전에 풀었던 요 문제에서 그림자의 길이는 이만큼이잖아요. 여기서 이렇게 형광펜으로 색을 칠하면 요만큼이 길이의 변화율이 되니까 여기는 L은 y-x라고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고, 변화율이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요 L을 t에 대해서 미분을 하면 되니까 요 전체를 미분을 하면 됩니다. 근데 이거는 미분은 플러스 마이너스는 이걸 전체를 각각 따로 미분한 다음에 더해주고 빼줘도 상관이 없기 때문에 이거는 3-2 이렇게 돼서 1 이렇게 정답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럼 그림자 길이의 변화율은 1m/s로 이렇게 속도와 같은 형식으로 이와 같은 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속도 가속도에서 하는 거는 위치를 미분하면은 속도, 그리고 속도를 한 번 더 미분을 하면 가속도가 된다 라고 하는 요와 같은 형식으로 이렇게 쓸 수가 있는데, 요거 정도로만 지금 생각을 해두시고 요거를 적분해서는 그냥 완전히 거꾸로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게 우리가 방정식을 활용을 했을 때 이 방정식을 활용해서 이 식을 쓰는 거를 굉장히 어려워했잖아요. 근데 그런 거랑 조금 비슷한 느낌이에요. 일단 막상 하고 나면 별거 아닌데, 이게 문제가 우리가 여태껏 봤던 형식이랑 조금 다르게 표현이 되어 있으니까 좀 굉장히 색다른 문제고 어려운 심화 문제다 라고 이렇게 좀 착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는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손으로 써보면서 한두 번 해보시면 그렇게 어렵지 않다는 거를 충분히 아실 수 있을 겁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다음번에는 우리가 정적분으로 정의되어 있는 함수, 요거를 안 했는데 요거를 이제 좀 진행을 하고요. 그 다음에 정적분과 넓이에 대한 다른 문제와 속도 거리를 적분의 입장에서 보는 걸 또 이제 마저 이렇게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보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